안녕하세요. D-13. 오늘 행정심판법 좀 다뤄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진도별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이렇게 과목 그 테마별로 했고요. 기출 나눴고요. 실전 사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그 행정사법은 꼭 나오잖아요. 행정사법에서 지금 세 가지 테마를 짜보았는데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문제 그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요거 왠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요. 자, 나오면은 쇼터디 에서 맞춘 거다. 자,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자, 서설이요. 자, 보겠습니다. 행정사는요. 업무상, 그죠? 행정 그 안전부 장관,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죠. 자, 경우에 따라 감독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격의 취소. 언제 취소 사유는요? 자, 거짓이나 도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자격 취소되죠. 신고 확인증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취소하죠. 자,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취소하죠.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확정된 경우 그렇죠? 징역형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때 자격 취소되죠. 절차입니다. 자격의 취소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사 자격 취소하는 경우 청문해야겠죠. 다음 업무정지요.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사유요. 업무정지 사유. 업무의 정지. 업무정지 사유요. 뭐가 있죠? 행정사는 그죠? 기본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그죠? 행정사는 사무소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사무소 설치한 경우 업무 정지죠. 둘째,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있죠?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한 따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는 규정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죠. 기간이요. 업무정지 기간. 행정사와 그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요. 행정사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죠. 다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되죠. 네. 다음 4번 감독상 명령과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감독상 명령, 양가로 2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예요. 1대 감독상 명령입니다. 자, 감독기관은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죠. 행정조사요.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고요. 과태료.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그 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요. 지위 승계. 자,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 신고 전 행정사 지위 승계하죠. 처분 승계요. 자,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요.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위반 행위의 승계요.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행정사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 처분할 수 있죠. 이 경우 폐업한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다시요.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한 행정사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죠. 이 경우 폐업한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 정지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이 넘으면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승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년만 넘기면 돼요. 1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행정사법에서 나온다면 요게 1순위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쭉 있어요, 여러분. 심심하시면은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나았지, 이게 나았지, 이게 나았지, 이게 나았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전범위에 들어가면은 이 전체의 문제들을 무작위로 섞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범위 문제를 많이 푸시면 기출이랑 출제 사례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렇게 정리하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 1번이요. 5개 문제.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 자, 지금 A 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 1차 객관식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자, 2차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시험, 3차 면접시험 합격한 경우 최종 합격. 행정사는 2차까지 있죠. 자,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차 주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2차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를 합격해야겠죠. 갑은 위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 시험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자,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자,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 구제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지금 정말 이거 이렇게 나오면 쟁점 못 잡고 그냥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문제 소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소재. 자, 갑이 A 행정청의 1차 객관식 시험의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는 거죠. 그대로 써봐요. 자, 문제 소재는요. A 행정청의 1차 객관식 시험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서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 행정심판법상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에는 이게 문제 되겠죠? 자,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에 뭐가 있습니까? 집행정지가 있고 간접 임시처분이 있죠. 자, 사안에서요. 갑이 지금 2차 주관식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네, 집행정지. 그 때문에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임시처분이 있다. 그래서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에는 임시수단입니다. 임시처분. 임시처분에서 논하면 돼요. 임시처분. 그래서 임시처분에서 적어야 있고 요건이요.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취소요. 그 다음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집행정지와의 관계죠. 관계 빼먹으면 안 되죠. 사안에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지금
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죠. 자, 위원장도 잠정적으로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갑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위원회가 그래요. 자, 갑의 임시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요. 갑은 2차 주관식 시험에 응할 수 있겠죠? 응시할 수 있다. 그 임시처분에 대해서 일단 적어야겠네. 임시처분에 대해서 의의는요. 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가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라는 무슨 수단? 가구제 수단 의미하죠.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그러한 처분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가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라는 가구제 수단을 말하는데 첫째, 그죠? 심판 청구가 계속돼야겠죠. 둘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해야겠죠. 의심되는 경우에 오게 되죠. 그리고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자, 절차요. 절차.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임시처분 신청은요.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여기서도 이제 이런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임시 처분에 관한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죠.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다면 위원장은 임시 처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취소요. 취소. 위원회는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시처분 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의하여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관계는요. 집행정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죠. 보충성 관계고요. 결론. 행정심판
청구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죠. 자, 위원장도 잠정적으로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할 수 있고요. 사례에서 갑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이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안에서 갑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임시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면요, 갑은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 답안 저장 좀 하고요. 문제 2번이요. 시도심판.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공지사항 알려드렸죠? 공지사항. 공지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행정사 실무법 공지사항.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사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법 한 문제 나오고요. 비송사건에서 두 문정이 나오는데 개별사건은 출제 비중이 좀 낮지만 총론 위주의 공부 필요하는데 약수령 두 문제 나옵니다. 행정심판법 한 문제 나와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행정심판법 사례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점만 여러분들 40점만 제대로 그거 하면 뭐지? 40점만 딱 고점을 받으면 단문에서 조금 비벼도 합격하는 거예요. 특히 행정사 실무법이 그래요. 이게 행정사 실무법이 그 꽈라률이 되게 높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더 그랬다고 해요. 자, 행정사 심판법 40점에 정말 그 사활을 거셔야 된다. 자, 갑은요, LPG 충전 사업 허가 신청했죠. 이에 의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고 갑의 사업장에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사고 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의시장은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했어요. 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시장의 관할 구역에는 한 개소 LPG 충전 사업만이 가능하고요. 외벽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허가 신청을 했다. 자, 이 의시장의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하여 갑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는가요? 논점의 정리죠. 논점의 정리.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의 적법성. 그죠? 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 이익, 그 다음에 청구 기간. 사안 해결하면 되겠죠? 자, 논점에서 취소 심판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겠죠?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여야 되죠. 그 다음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심판 청구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고 재심판 청구가 아니어야 되겠죠. 지금 사안에서 문제 되는 게 병에게 내려진 그렇죠? LPG 그리고 충전 사업 허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갑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바 그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현실적 권리 부재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렇죠? 자, 취소심판의 적법성 일단 대상 적격 검토해야겠죠? 대상 적격이요. 대상 적격 행정심판법 2조죠. 지금 1항 1호 처분 등에 해당되어야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설문의 경우 병에 대한 허가 지금 병에 대해서 허가를 했죠. 지금 의시장은 병의 신청 LPG 충전 사업에 대해 허가를 했습니다. 그죠? 갑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를 거부했어요. 근데 의시장 관할 구역에는 한 개소 LPG 충전 사업만이 가능해요. 그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대상 적격을 봤을 때 사안에서 지금 병에 대한 그죠? LPG 충전소 그 허가는요.
자동적으로 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자동적으로 갑에게는 동시에 그 침입적인 효과를 갖는 제3자요 행정행위죠. 한다. 이러한 의시장의 허가 처분은요, 갑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죠. 이러한 의시장의 허가 처분은요, 갑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죠.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 등에 해당하여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죠. 갖는다, 충족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해야 되는 게, 자, 청구인 적격 위사안에서 행정청이 병에게 발급한 LPG 충전소 허가는요, 제3조 행정행위이죠. 그래서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죠. 해당하는데 사안에서 갑이 경원자로서 그죠? 그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된다. 따라서 제3자 청구인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원자 갑의 청구인적 인정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지금 그 청구인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서 법률, 여기에서 첫째 법률의 의미요, 법률의 범위, 지금 근거법과 관련법 다 포함하죠. 까지 포함한 의미이며, 판례 역시 종전에는 기존에 그 종래는 기본적으로 처분의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만 고려한다고 판시했지만 관련 규정과 취지도 고려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 그래서 권리구제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대립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 그건 당의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죠.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의 사안에서 갑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사안에서 갑과 병은 지금 관련 법령상 오직 한 개의 LPG 충전소 허가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규결되어 이는 경원자 관계에 속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병에 대한 충전소 허가로 인해서 갑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죠. 따라서 행정심판법 13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갑은 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을 갖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청구의 이익이요. 청구 이익. 지금 사안의 경우죠. 갑이 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 LPG 충전 영업에 관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청구 이익 특별히 문제되지 않죠. 청구 기간이요. 지금 사안에서 갑에게 청구 기간 도과의 사정이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 무난하게 사안의 해결 넘어가면 되겠네요. 사안의 해결. 갑은 시장의
병에 대한 뭐 LPG 충전소 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됐죠? 네, 경원자 관계. 자, 사례 볼게요. 이것도 행정심판. 가비직 행정심판 청구 요건, 그 다음에 딱 2번은 뭐예요? 처분사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네요. 네. 이건 어제 봤던 사례인데, 네, 어제 봤던 사례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자. 지금 또 볼 게 많습니다. 이거. 자,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 자, 볼게요. B시의 X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조합원인 갑 255명, 조합원의 배임 행위를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자, 조합장이 의에 응하지 않으므로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비송사건인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다. 네, 소집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갑이 영업 중인 행정사 을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했다. 근데 법원이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정을 명하였다. 갑자기 이건 뭐야? 법원의 명령 적법한지에 대해서 써라 이거죠.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 써라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이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개별사건으로 써라 이런 문제 나오면 그죠? 뭐 서론, 관할, 뭐 신청인, 신청 방식, 뭐 재판 형식, 불복 절차 다 써야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 뭡니까? 의의는 자 이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임시총회 소집 할 수 있죠. 총상 5분의 1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 소집하여야 하죠. 관할법원은 주된 사문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고요. 그죠? 이런 것들 정리하세요. 비송사건 절차법. 근데 지금은 법원 명령 적법한지만 쓰면 되겠죠? 자, 서설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란 개념 써야겠지. 그래서 소집 허가 사건이란 자, 총사원의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상의 자, 회의 목적 사항을 제기하여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그 사원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사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란 총상 5분의 1 이상의 회의 목적사항을 제기해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그죠? 그 2주간 내에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청구한 사원 그죠? 청구하지 않은 사원은 할 수 없어요. 청구한 사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서 이를 소집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자, 비송사건에 있어서 대리가 허용됩니다. 비송사건에 있어서 대리 이게 문제거든요. 대리 허용돼요. 소송 능력자면 돼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퇴정 명령한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다 알죠? 예,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자, 퇴정 명령의 적법 여부 이거잖아요. 적법해요. 왜냐면 법원은 그죠?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요. 이렇게 쓰면 근데 한 줄만 쓰면 그렇잖아요. 근데 비송사건 대리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송 대리인이죠. 자, 비송사건의 관계인은요, 소송 능력자면 되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비송 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쓰며 소송 능력자 자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비송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왜 비송사건 대리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비송사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뭐야? 첫째,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자, 법원이, 자, 변호사가 인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하는 경우. 대리 허용되지 않죠? 자, 대리권의 증명이에요. 자, 비송 대리인의 권한으로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죠. 자,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증명하다. 통상 위임장에 의해서 통상 위임장으로 증명하죠. 통상 위임장으로 위임장에 의해서 증명하면 되고요. 자, 대리권의 증명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에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인증받도록 비송 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고요. 자, 대리인의 효력이요. 효력. 자, 비송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비송 대리인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 미치죠. 근데 무권 대리인인 경우, 비송 대리인이 비송행위를 한 자가 무권 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효죠. 일단 무권 대리인이 비송 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재판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당한 자가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쉬웠어요. 요거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비밀 엄수,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부 작성, 그죠?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 자, 행정사 의무와 책임이요.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 성실히 수행해야 했죠? 그죠? 그 다음 비밀 엄수 의무가 있죠? 근데 만약 누설했어. 1년이야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 업무 처리부 작성해야 되죠? 자, 목차만 적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무와 책임이요. 그 다음에 비밀 엄수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업무 처리부 작성해야 됩니다. 자,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 처리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때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행정사 교육이요. 이제 우리 교육받으러 가야죠. 실무 교육이랑 연수 교육 있죠? 자, 연수 교육. 자, 실무 교육은요.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 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으로 구분되고요. 기본 소양 교육은 20시간, 실무 수습 교육은 40시간. 연수 교육이 있는데요. 이때는 그 업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 대상으로,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연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자, 비송사건, 재판, 취소 변경이에요. 자,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 변경이란 것은 뭡니까? 의 적어야죠, 의. 자, 비송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한 후에, 그죠? 그 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판이 취소, 변경이란 비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한 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어 합당했던 그 재판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죠.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취소 변경이에요. 일단 취소 변경 자유의 원칙이 있겠죠. 자, 법원은 재판을 하는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요. 그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 변경에는 신청 요하지 않죠? 취소 변경은 법원이 직권을 합니다. 법원의 직권. 그 다음에요.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1심 법원 하나고요. 항고 법원은 취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1심 법원. 원재판을 한 1심에 하나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고법원 취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 변경 자유에 제한이 있는데요. 자, 신청에 의하여 이거요. 신청에 의하여만 인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요. 자,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자, 변경할 수 없죠. 자,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죠. 그리고요. 즉시 항고로서 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요. 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이에요. 의. 자,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이란 중요하죠? 자, 비송 사건의 재판이 원래는 적법 타당했어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라떼는 하더라도 후에는 사정 변경이 있어 자, 원래의 자,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자, 부당하게 되는 경우를 취소하거나 자,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적용 대상이에요. 자,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을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자, 법원이 일정한 법률 관계를 자, 형성하였고 그것이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이며 그 성질상 자, 계속적 법률 관계 하나예요.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원 재판의 경정이에요. 자,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 재판은 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요, 원 재판을 어떻게 하죠? 경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됐어. 사무소 이런 거 넘어갈게요. 재판상 대위, 비송사건 재판상 대위. 아, 재판상 대위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송사건 절차법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설명하시오. 쫙 나.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해야지.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재판상 대위에 관한 서설. 자, 채권자 대위권이란 써야겠죠? 자, 대위권이란 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의 기한 도래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자, 채권자가 그 채권에 도래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 채무자의 권리를 살 수 있는데 이를 뭐라 한다? 재판상 대위라고 하죠. 대위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기한 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 그 채권을 보존할 수 없거나 이를 보존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때에는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관할이요. 단위 채권자 신청입니다. 절차는 채권자 신청을 개시하는 거고 재판상 대위는요. 자, 채무자의 동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관할이죠. 자, 절차 채권자의 신청이죠. 채권자의 신청 방식은요. 신청 방식이요. 자, 재판상 대위에 대한 신청은요. 자, 일반 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자, 대리인에 의하여 자,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그 다음에 법원의 표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그 주소, 그 다음에 신청인이 보존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심리 표시요? 심리 재판이요. 자, 심리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너 공개하자. 신문은 공개. 비공개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공개가 재판 상대에서는 공개를 해요. 신문은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참여할 수 없죠.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직권으로 자, 사실의 탐지와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증거의 조사를 하죠? 받았느냐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한다죠. 다음 재판이요. 재판은 어떻게 해요? 재판은 결정으로 써야죠. 결정의 형식. 그 다음에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하며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요 그 권리에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불복 방법이요. 자, 불복 방법 어떻게 해요? 자, 대위의 신청을 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죠. 자,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 누가? 이때는 채무자죠. 채무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항고의 기간은요.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비용의 부담이요. 자, 비용의 부담.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신 비용에 대해서는 자,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자, 이때 항고가 있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신청인이 부담하죠. 그죠? 이유 없다 그러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이유 없다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죠? 그쵸? 됐죠? 비용의 부담. 채무자가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그때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그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과 항고인 당사자로 보고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가 있으면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요. 이유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네. 재판상 비위에 관한 사건까지. 이것도 출제 유력한 비송사건 절차법 테마 중에 하나니까요. 정리해야겠죠? 네. 행정사 실무법도 한번 유력한 테마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근데 그 뽑는다고 해서 그 뽑는 거만 공부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지금 기본 이론이랑 기출문제랑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고 요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뽑아봐야지. 요런 거예요. 재미요. 어떻게 보면 재미의 성격이 강한 거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야지는 아니에요. 네. 일단 공부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다 하셔라.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쇼터지에서 많이 훈련하세요. 감사합니다.